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 과제 2 관련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과제 파일들, 관련 파일은 이미 다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있고요. 이제 과제 1은 뭐 진작에 다 끝났고, 과제 3은 중간고사 끝나고 2주잖아요. 근데 원래는 과제 2니까, 오늘 하는 게 과제 2니까 중간고사 이전에 나갔어야 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말고사 전쯤? 그때까지 그냥 시간 오래 두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기말고사 내용에 들어갈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항 관련 내용은 중간고사 2를 끝내고 다 잊어버릴까봐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라는 의미로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이버 캠퍼스에 우선 논문을 하나 업로드를 했는데 제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뭐 논문을 직접 써봐라 뭐하라 하는 것까지는 저도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수업과 관련한 분야의 논문은 읽어서 이게 대충 무슨 얘기구나 하는 거 정도는 좀 이해를 해보는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수식들을 여러분들이 뭐 엑셀이든 다른 프로그래밍을 해서 직접 구현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제 2는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선형 변수, 그러니까 선체 형상을 결정하는 변수들, 뭐 예를 들자면 폭이라거나 홀수라거나 다른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변했을 때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 선형에 대한 모형 시험 결과, 여기서는 저항 시험입니다. 저항 시험을 했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회귀 분석 추정식을 만들었어요. 추정식의 인풋, 입력 값은 뭐 폭이나 홀수 같은 값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는 뭐냐? 잉여 저항계수입니다. 우리가 CR이라고 해서 배웠죠. 근데 여러 가지 배는 아니고요. 저속 비대선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잉여 저항계수를 추정하는 식을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거나 엑셀로 구현을 하셔서 제가 주는 배에 데이터를 넣어서 그 배의 잉여 저항계수를 구하시고 그거를 실제 실험이랑 비교하는 것까지가 우리 과제 2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논문은 대한조선학회 논문집에 실렸던 거고요. 언제냐? 2019년에 나왔으니까 뭐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한조선학회 논문집이 그냥 보면은 전형적인 논문들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남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쓰는 글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논문이 아니더라도 뭔가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글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꼭 이게 논문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비슷한 거를 써볼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대개 논문 처음에는 서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문헌 조사를 해서 그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까요? 선박 저항에 대한 거겠죠. 선박 저항을 뭐 옛날엔 어떻게 추정을 했다, 지금은 어떻게 한다, 우리는 뭐를 들여오고 싶다, 그런 얘기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 분석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목만 읽어도 뭐를 통계 분석하는 줄 알겠죠? 저속 비대선. 저속 비대선이라는 거는 속도는 느리고요. 저속이니까 비대하다는 건 배가 뚱뚱하다는 거예요. CB가 크다는 뜻이죠. 그런 배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 그거를
지금까지 했던 모형 시험도 다 했다고 하자. 예, 그러니까 그런 모형 시험 결과를 가지고 저속 비대선의 형상을 결정하는 어떤 주요한 그런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랑 얘네들이 바뀌면 CR이 어떻게 바뀌는지, 잉여 저항 계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하나의 수학적 수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3장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면은 3장은 좀 신중하게 읽어봐야 되는데요. 보세요. 일반적으로 초기 설계 시에 선박을 처음 설계할 때 주어지는 변수가 당연한 거지만 길이, 폭, 홀수. 그러니까 배 전체적인 사이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시비. 시비도 알고 길이, 폭, 홀수 알면은 배수량 나오죠. 뭐 이 정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LCB 위치도 얘기했네요. 우리 LCB 5장에서 배웠죠. 저속 비대선은 LCB가 중앙보다 좀 앞으로 나온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면은 얘랑 CR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다 라고 했는데, 길이, 폭, 홀수 뭐 이 정도만 가지고 CR을 추정하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선형 변수들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걔네가 실제로 CR에 영향을 주냐를 먼저 검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요 치수들에 대해서는 배 전체 길이, 뭐 수면 길이, 그 다음에 뭐 침수 전체 길이 등등 여러 가지를 했죠.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해서 또 뭐 CB 이미 알죠? CBA는 선비의 CB, CBF는 선수의 CB 등등 여러 가지 계수들을 했고요. 뭐 LCB, KB는 킬에서 부력 중심까지 거리, 뭐 등등. 이건 부력 중심에서 메타센터 거리.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CR이랑 관련이 있는 뭔가 변수들이 있겠죠. 걔네를 찾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변수들이 뭐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뭔가 추정식을 제안을 한 게 논문의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그 식을 이해를 해서 대상선에 대한 치수들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CR이 짠 하고 나옵니다.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쭉 넘어가도 되는데, 이거 그림만 설명할게요. 이거 그림은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얘는 배를 앞에서 본 거고요. 배를 앞에서 봤을 때 구상선수의 형상이고요. 얘는 배를 옆에서 봤을 때 구상선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면 우리가 바디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배웠잖아요. 뭐 이렇게 그 바디 플랜에서의 구상 선수 영역이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배를 옆에서 봤을 때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구상 선수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갖고 이제 배 뒤로 쭉 뻗잖아요. 이런 그림이다라는 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 그림은 척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해야 되나?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검토를 했더니 선박의 CR 잉여 저항 계수랑 특별히 영향이 있는 그런 값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러면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은 자료실에 올려놓은 KVLCC2라는 배가 있거든요. VLCC인데 이거 논문 쓴 크리소라는 기관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낸 연구용 선형입니다. 1번, 2번 배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배에 치수를 넣어서 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치수들 있잖아요. 그걸 읽어보시고, 이거는 랭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길이를 배수량 부피를 3분의 1제곱으로 나눠준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런앵글, 우리 수업 때 배웠죠. 5장 때 런앵글, 엔트런스 앵글도 배웠고요. 블락 코에피션트 어떻게 해요? 배를 둘러싼 네모 직육면체에서 배 배수량을 빼주는 건데, 여기서는 배를 미드십을 기준으로, 스테이션 10을 기준으로 쪼개서 앞쪽에 12, 뒤쪽에 12를 따로 구해라 라고 돼 있네요.
그게 CBF, CBA겠죠. CWF도 똑같은데 선수의 워터플레인 그 면적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AD에서 얘를 직접 구하는 게 맞겠죠. 제가 그 배는 형상은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IGS 파일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여기 배가 짠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반절만 그려져 있는데 네. 뭐 양면으로 이렇게 짠하고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 해줘야 되나? 어차피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제 거랑 다를 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배같이 생겼죠. 이 배에 대해서 뭐 런 앵글도 구하고 엔트레스 앵글도 구하고 직접 CAD에서 따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들 CPAF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면 뭔지 알 거예요. 저기 선박 개론이나 설계에서 이미 다 배운 개수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타우르가 문제인데 여기 밑에 있나 타우? 안 써져 있는 것 같네요. 피규어 9에 있다고 돼 있구나. 이제 스테이션 2.5면은 거의 선미 쪽이잖아요. 배 길이를 20등분해서 그 중에서 선미 AP에서부터 25 2.5배 번째니까 그러면은 그 위치에서 그렇죠? 그 위치에서 여기 폭이랑 그 다음에 프로펠러 축까지의 높이를 재라는 건데 이건 실제 여러분들이 배 형상을 띄워놓고 봐야 되는데 여기가 선미 쪽이거든요. 좀 키워보자. 네. 여기가 선미 쪽이니까 스테이션 2.5번을 여기를 따시고 한 여기쯤 될 거예요. 잘 보이나? 스테이션 2.5를 따가지고 거기 위치에서 폭이랑 높이랑을 그 높이라는 게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 동그라미 있죠. 얘가 프로펠러 축 들어간 데거든요. 이 동그라미의 중심을 여기 동그라미의 중심선이 프로펠러 축이 가는 위치니까 그 축에서부터 스테이션 2.5 위치에 폭이랑 높이를 비율로 구해주는 게 타우가 됩니다. 이해됐죠? 이 부분만 조금 복잡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요것도 V 벌브라는 거 그림 4에 보면 아까 우리가 구상 선수 옆에서 본 면적이랑 앞에서 본 면적 있잖아요. 그거 서로 곱해주란 얘기예요. 구상 선수의 옆에서 본 면적, 앞에서 본 면적,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t는 뭐겠어요? 홀수 같은데? 홀수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L1, L2, 람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은 람다는 그냥 프로드 수에 대한 함수잖아요. 배 길이랑.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LBP에 대해서 람다 계산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없고 커버처 맥시멈 포지션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이제 배 어깨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맥시멈 커버처인데 배 어깨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길이를 구하고 그다음 거기서 길이를 구하고 이제 람다랑 비교를 해라 라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식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 CAD에서 구할 수 있는 건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해도 아는 건들 있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맥시멈 커버처 포지션이 어딘지를 내가 CAD 파일 보고 어떻게 알아요? 라는 생각 들 거예요. 나머지는 CAD 보면은 뭐 시간 들여서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안 들여도 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CAD랑 친하게 했었으면. 어쨌든 그래서 KVLCC2에서 2 파일에서 얘네들을 추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은 뒤로 넘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LBP 배 길이나 그런 것들을 혹시 모른다고 할까봐 여기 같이 올려놨거든요. 사이버 캠퍼스에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봅시다. LWL 길이가 안 나와 있네 파일에.
이미 그 데이터들이 알려진 배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뭐 케이블 CC2 찾아갖고 LWR 같은 거 치면 나오거든요. 사이트들에. 이런 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LWR 325.5m라고 써져 있네요.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LWR 있길래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에 어떤 치수들을 따야 되는지, CAD랑 친숙한 사람은 금방 할 수 있고 뭐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값을 따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케이블 CC의 CB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알 수는 있지만 CB가 여기 논문 보면은 얼마로 써져 있나요? CB가 0.84 기준으로, 여기 있다. 84가 아니고 0.825네. 0.825보다 CB가 큰 배면은 블런트한 배가 되고요. 뚱뚱한 배란 뜻이죠. 걔보다 작으면은 슬렌더한 배로 취급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케이블 CC2의 CB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0.825보다 큰지 작은지 봐서, 만약에 작다면은 슬렌더. 그럼 얘의 CR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식이. 여기 써져 있죠. 이 회귀 분석식을 보면은 요게 각각의 그 형상 치수들이잖아요. 얘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배에 대해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것들 입력을 다 직접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 CR 로우랑 하이가 나오겠죠. CR 로우랑 하이가 프로듀스 0.16 이하에서는 CR 로우만 들어가고, 그 0.19 이상에서는 CR 하이만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은 프로듀스에 따라서 적당히 이렇게 혼합을 해주고요. 여기는 근데 람다에 대한 항은 없네. 람다에 대한 항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프로듀스가 0.16까지는 CR 로우 값으로 쭉 오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갔다가 CR 하이,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0.19 기준으로. 이 논문에서. 아니면은 블런트한 배라고 하면 0.135, 0.165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나뉠 거다라는 얘기죠. 아마 뭐 이해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수만 알면, 선박의 치수만 뽑으면은 CR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기본 내용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근데 내가 CR 아니 아까 그 형상 계수 CAD랑 친한 사람은 뽑을 수 있죠. 근데 나는 CAD 잘 못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뽑는 거 자체가 어렵잖아요. 형상 계수를 뽑는 게 어려우니 그 다음을 진행을 할 수가 없죠. CR을 추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선박의 상세 형상을 모두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주요한 요목, 배 길이, 폭, 흘수, CB, 배수량, LCB 위치만 가지고도 이런 주요 변수를 추정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CAD로 못 뽑는 사람들은 이걸 직접 넣으면 되죠. LWL 아까 325.5m라고 했는데 그거 모르겠으면은 LBP 320m니까 걔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요. CBF도 뭐 CAD에서 못하겠다 하면은 여기에다 LCB, CB 등등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했었더라, 뭐 어지간한 건 다 나온 것 같은데 요거 있죠. 여기 아까 L1이었나?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 CAD 파일에서 구하기 힘들 텐데, 왜냐면은 맥시멈 커버처라는 거가 공률이라는 건데, 그 공률은 일반적인 CAD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저기 선형 다루는 CAD 파일에서 나오는데 얘가 맥시멈 공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위치들을 원호로 근사를 했을 때 그 원에 반지름이 R이 나올 거잖아요. 그 R분의 1이 이제 공률이거든요. 커버처. 그러니까 얘가 맥시멈이라는 건 R이 제일 작다는 거예요. 선체가 제일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 어쨌든 그거를 CAD에서 찾아내셔도 되는데 모르겠으면은 이거 보고 계산하셔도 되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엔트랜스 앵글이랑 런 앵글은 단위가 라디안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각도로 하는 게 그냥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하셔야 값이 제대로 나올 거예요. 뭐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이거 계산을 직접 엑셀이든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하셔서 나는 CAD 파일 가지고 따는 걸 못해서
이걸로 대신했습니다 라고 해도 추정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다만 아무래도 우리 수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실제 그 배의 형상도 저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는 실제 CAD에서 형상값을 딴 거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있는 회계분석식만 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거는 사실 본인이 그 선박 형상에 대해서 뭐 완전히 이해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게 확실치 않잖아요. 뭐 한두 항목 정도는 여기서 끌어쓸 수 있어요. 근데 전체를 다 이 추정식만 가지고 형상 치수를 뽑았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점수는 까일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치수를 구해서 아까 앞으로 다시 가서 그 CR 구하는 식에다 넣어서 CR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모형시험 결과랑 사이버 캠퍼스에 역시 올라가 있는데 모형시험 결과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여기 CR 있죠. CR이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냥 뭐 누가 크다 작다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은 과제 2는 끝나게 됩니다. 뒷부분은 이제 저렇게 구한 게 맞냐 틀리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배를 형상을 개선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아요. 읽어보면 좋긴 한데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에 맡겨서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까지 해서 몇 장이었죠? 4.3장까지 내용만 이해하셔서 그걸로 프로그램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2에 대한 설명이